일단은 커피에 대한 거를 이제까지 연구 결과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커피는 다 좋습니다. 커피가 해롭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커피가 유익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두 개를 저울에다 놓고 만약에 재보면 커피가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셀코TV 탐나는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음식과 약 빠지지 않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몸 관리를 진짜 잘하시네요.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몸매를 유지하세요? 근데 요즘에 제가 네. 적게 먹는 거예요. 소식에 관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소식이 건강에 좋긴 좋은 거네요, 그죠? 네, 건강에도 좋고 네. 지금은 또 이제 환경에도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네. 환경의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적게 먹고 있습니다. 약사시면서 푸드라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계기를 찾아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약대 다닐 때 식품공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식품공학과 와야 되는데 약대 온 거 아니냐, 잘못 온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에 대한 약간의 집착이 있으면 이렇게 날씬할 수가 없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많이 쪘었어요. 네. 97, 8kg까지 그렇게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살이 쪘었어요. 제가 원래 적정 체중은 제가 생각하기엔 70kg대인데 98까지 갔다가 한 20kg을 뺐다가요. 지금 다시 70kg대요? 지금은 이제 다시 75, 76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도 단어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약사님하고 만났으니까 그동안 커피에 대해서 우리가 설왕설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약사님 다이어트한 비결 좀 들어보고 음식이나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커피인데요. 커피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호식품으로 막 먹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커피를 누가 언제부터 제일 먼저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추측이 난무하는데요. 아마도 뭐 예멘이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염소를 치던 그런 목동들이 염소들이 이제 그 커피를 콩을 먹고 또는 뭐 잎을 먹고 막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노는 걸 보고 저게 뭐지 하면서 먹기 시작했다는 이제 뭐 그런 옛날 얘기 있습니다. 근데 뭐 입증된 건 아닌데요. 그쪽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널리 퍼졌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미국인이 와서 미군이 먹고 뭐 이러면서 확 퍼졌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뭐 2차 대전 때 그 유럽의 커피를 미국 군인들이 여러 명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물을 타서 아메리카노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바로 이 커피입니다. 요즘에는 라면을 드시고 그래도 커피 한 잔 이렇게 들고 다녀야 내가 문화인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요즘에는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먼저 커피는 그냥 음료입니까? 기능성 음료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커피 하면 이제 기호식품이라고 다 생각하시죠. 만약에 커피가 지금 개발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이건 뭐 무조건 기능성 식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게 음식이냐 약이냐 뭐 기능성 식품이냐 이렇게 나눌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량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거든요. 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한 공기 먹을 거 두 공기를 먹는다고 해서 배 좀 더 부르는 거 말고는 특별히 효과가 없는데 커피는 한 잔 마시느냐, 두 잔 마시느냐, 세 잔 마시느냐 이게 잔수에 따라 가지고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니까 이건 사실은 거의 약이라고 봐야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카페인이 맞죠.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걸 권장하는 상한 섭취량이 한 400mg까지를 권하는데요. 이제 그 정도까지를 마시느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죠, 실제로. 네. 근데 400ml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네. 언뜻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커피를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유명한 커피칩 사이즈로 보면 톨 사이즈가 있고 네. 그 위에 무슨 벤티 사이즈가 있고 맞아요. 뭐 이런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톨 사이즈로 한 2잔 정도 먹으면 그 양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톨 사이즈 한 잔 마시면은 그게 이제 아메리카노냐 네.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드립이냐에 따라 가지고 카페인 함량 차이는 있지만 한 120mg 정도 될 거거든요. 약간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걸로 했을 때 한 두세 잔 정도가 한 세 잔까지면 거의 400mg까지 갈 것 같아요. 적잔 정도. 네. 그러면 그 이하로 먹으면 카페인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요.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좀 빨리 청소해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의 한 나머지 40% 정도는 이게 조금 천천히 나가는 편이고 한 10% 정도는 아주 천천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오후에 커피 드시면 잠 못 잔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예민하고 그분들은 뭐 커피가 좋다 나쁘다 이거 떠나가지고 본인들이 한 잔 이상 마시긴 좀 어려운 분들이죠. 네. 근데 그건 왜 그러죠?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에는 네. 알코올 분해 효소라는 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있어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간도 간이지만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카페인도 그럼 카페인 분해 효소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건가요? 있어요. 이제 그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 효소가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마셨을 때 차이가 나고요.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 효소가 이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물질들도 해독을 해야 되니까 담배를 계속 피우면 그 효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커피하고 담배가 같이 가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흡연하는 분들은 커피에 대해서 반응이 둔해요. 그렇구나. 네, 잘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그 흡연을 하시던 분이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은 금연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간에 그 효소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카페인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커피를 양을 좀 줄이셔야 될 수 있어요. 그거 희한하다. 네. 담배하고 카페인이 같이 간다. 네. 그럼 커피 안에 성분 중에 카페인 말고 다른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도 있습니까? 커피에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산화제,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항산화제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커피가 건강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그런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실제로 채소나 과일을 적게 먹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하루에 섭취하는 항산화제 제일 많이 공급해주는 근본이 커피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몸이 산화돼서 이를테면 이제 철로 치면 부식되고 녹슬고 이러는 건데 그걸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커피에는 이 커피를 태우면서 우리가 먹는 거니까 거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커피의 발암성 이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커피 발암성에 대한 건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그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들 좋은 향기를 내는 물질들인데 이제 그게 해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때는 이거를 발암 물질에다 넣었었어요. 90년대에는. 근데 나중에 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인과성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이게 정확히 인과관계를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커피를 발암물질에서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커피 하면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향기 나는 물질이 이제 퓨란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통조림도 이렇게 통조림 따가지고 좀 놔둬야지 그게 빠져나간다 하잖아요. 뭐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도 캔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따가지고 뭐 놔둬 한 5분 정도 방치했다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무시하셔도 되는 게 애초에 인스턴트 커피나 아니면 캔 커피에는 그런 퓨란이라는 물질 자체가 적게 들어있습니다. 뭐 향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마시려고 해보시면. 그래서 집에서 마시는 원두 커피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있는데 한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 뭐 우리가 하루에 커피 두세 잔 정도 마시는 정도로 걱정해야 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콩이니까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곰팡이균을 그냥 이렇게 해서 마신다 뭐 이런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는
식품 중에 그런 곰팡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위의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각국의 정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불거지냐 하면요. 식품 업계에서는 뭐가 있냐면 뭔가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식품이 더 잘 안 팔릴 것 같잖아요. 네. 더 잘 팔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뺐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뺐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셔가지고 어묵 하나 사려고만 가보셔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고르려고 보면 갑자기 3 무첨가, 뭐 5 무첨가, 7 무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게 무첨가가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걸 사시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식품을 개발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런 위험한 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실제로 이런 그 곰팡이에 대한 거를 문제를 지적한 분도 자기만의 또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분이에요. 해외. 그래서 그런 거에는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커피의 종류로 들어가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메리카노가 있고 네. 오늘의 커피, 내려져 있는 커피, 이것도 원두커피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커피, 믹스 커피, 일명 다방 커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아메리카노 같은 그냥 커피만 내려서 먹는 거 이게 우리한테 오히려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커피에 대한 거를 이제까지 연구 결과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커피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 대한 커피가 해롭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커피가 유익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두 개를 저울에다 놓고 만약에 재보면 커피가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커피 드시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다방 커피처럼 커피에다가 뭐 설탕도 넣고 크림도 넣고 한 그런 경우에는 유익한 정도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 커피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덜하다. 유익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중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프렌치 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커피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중동 지방에서 즐기는 커피 아예 원두 끓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카페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커피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같이 섭취하게 돼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드립 커피라든지 아니면 에스프레소 물에 타가지고 마시는 아메리카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커피가 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기사도 봤고요. 커피는 확실히 위에 안 좋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러면은 커피가 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도대체 이걸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되는 거며 커피가 위에 안 좋아서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건 또 몇 잔이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이제 암 위험을 낮춘다든지 아까 이제 간 쪽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어드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는 한 2-3잔? 아니면 이제 작은 잔으로는 거의 한 3잔에서 5잔까지? 2-3잔은 한 기본적으로 마시지 않나요? 요즘 현대인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400mg 말씀드렸잖아요. 카페인 섭취량이 400mg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유익한 효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마시는 건 분명히 안 좋고 근데 전체적으로 뭐 밖에 나가서 사 드시는 커피 하루에 한 2잔 정도 뭐 집에서도 좀 큰 잔으로 한 2잔 정도 뭐 많은 경우 3잔 정도까지는 큰 걱정 안 하고 오히려 드시면서 이 덕분에 내가 좀 더 그 즐겁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복에 먹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공복에 드시는 것도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에 어떤 큰 손상을 줄 정도로 우리 위가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커피를 마셔서 위장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해보면 그다지 영향이 없거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한 인구의 절반 정도는 빈속에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빈속에 드시면 이제 위산을 자극해가지고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이 좀 쓰리거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음식을 그래도 소량 드셔서
조금 이제 음식으로 커피를 희석을 해주셔야지 더 이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저도 사실은 빈속에 마시면 조금 부대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 경우에는 소량의 음식을 먹고 네. 준비를 좀 한 다음에 커피를 마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말이에요. 요즘에 네. 건강 보조제 같은 것도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런 거 먹을 때 물 귀찮으니까 커피하고 이렇게 쓱 마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네. 그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 두세 가지 있겠는데 네.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약 중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감기약이라든지 두통약이라든지 그러면 모르고 커피를 또 마시게 되면 카페인이 총합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카페인 과잉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작용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약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커피를 대체로 뜨겁게 드시거나 아주 차가운 걸로 드시게 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약을 먹을 때 이제 물을 마셔주는 거는 약이 위까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꿀꺽꿀꺽 한 번에 잘 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커피나 너무 차가운 커피에다 약을 드시게 되면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양이 한두 모금이니까 네. 약이 쭉 내려가지 못하고 식도에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약은 이제 미지근한 물에 드시는 거를 제일 권해드리죠. 예. 그럼 커피 말고 다른 음료하고 먹는 것도 안 좋은 건가요? 커피 말고 다른 음료 중에는 대체로 사실은 괜찮은 경우도 많은데요. 약에 따라서는 이제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네. 변비약 같은 경우에 장에서 녹도로 코팅이 돼 있는데 우유 때문에 약이 이게 장인지 위인지 헷갈려서 위에서 녹아버리면 위가 이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스 중에는 이제 제가 먹고 있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그런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경우에 주스 드시면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이제 그 신맛 나는 산성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약이 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약이 막 절반도 흡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커피하고 그 몇 가지 약 먹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커피는 그러니까 평소에 한두 잔 정도 뭐 많게는 석 잔 정도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술이나 뭐 우유나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몸에 안 맞는 사람 있듯이 커피의 카페인도 내 몸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은 파악해서 드시라. 요 정도면 맞습니다. 뭐 유해하다, 무해하다 자꾸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드시고 싶으면 드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드실 때는 기분 좋게 드셔도 예. 될 것 같다는 연구 결과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정재훈 약사와 첫 번째 시간 커피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한 회 더 모시고 싶어서 그때는 아까 얘기한 다이어트에 대한 거. 지금 뭐 산 증인이시니까 90kg에서 70kg로 20kg을 감량하셨으니까 그 얘기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